도형의 방정식도 얘들아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거든. 민성아,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좋아 싫어? 좋죠. 맞아, 좋아요. 여기가 등수를 훨씬 더 벌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니네 뭐 학교에서 잼잼이로 1등부터 300등까지 가른다 그러면 그게 좋아? 아유 잘하시네요 이러면서. 안 그래? 남들이 못한, 내가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못하는 걸로 해야죠. 이거는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니네 그래프 열심히 그렸니? 네. 그래프로 풀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듣고 싶은 대답 중에 하나다. 자, 선생님이 좀 대충 그렸는데 선분을 이어볼게. 요 y축에 의해서 얘가 m 대 n으로 내분한대. 이 문제가 얘들아 왜 좋은지 알려줄게. 이거 해석기 아니야. 그리고 요 좌표가 0, 몇이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수식으로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해석기하를 논증기하로 풀면 보수라고 보통 얘기하고. 당신 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닮음 확실하지. 합동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길이 몇이야? 마이너스. 길이는 2죠. 이 길이는 몇이야? 3이죠. 그러면 이게 대응변인 거 알겠어요? 2대 3 대응점입니다. 이게 중등기하를 겹들였을 때 고등기하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배우가 그냥 그려서 끝냈는데요. 선생님 저 m 대 n으로 해서 계산하다가 잘 안 나왔어요. 뭐 이런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잘했어. 그래서 옛날에도 얘들아 실력정서 좌표평면 맨 마지막 문제, 연습 문제 중에서 중학교 2학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5초 표세품. 근데 고등학생들은 지금 민성이처럼 푸는 문제 있어. 막 n 더하기 n분의 마이너스. 중학생들은 공식 모르는데 선생님 이거 2대 3 닮음이잖아요. 뭐 이러면서 풀어버리는데 고등학생은 이 좌표가 A, B 막 이러면서 알겠어? 중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M 대 N으로 놓고도 풀어줘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풀기 귀찮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조금씩 잘하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잖아. n 플러스 n분의 3n 마이너스 2n이 빵. 그러면 mn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y좌표에서 이건 뭐야? 마이너스 n 플러스 4n. 요거는 지금 모르는 거네.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연립하면 돼? 3n이 2n이 되잖아. 이거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문자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대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n이 2분의 3m이니까 m 자리에 이거 넣어서 한 문자 없애면 m도 소거되는 거 아니야? 약분돼서 그냥 그렇게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식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이거 문자 3개인데 식 2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분수식은 식이 하나 부족해도 값이 나온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예를 들어서 3a분의 2b 값을 구하라는데 a는 b밖에 없어 식이. 식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분수식은 안 부족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식 안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그래프 그리면 이 뒷꼬리를 왜 하나요? 이런 느낌이 들지.
했어? 또는 진도 좀 나가야 되나? 네. 진도. 선생님이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줄게. 선생님이 옛날에 뭐 의대반 이런 애들도 맡아봤는데 걔네들이 푸는 내신 때 푸는 문제집이 5번이었거든. 니네가 지금 생각했을 때 1품 블랙 라벨이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품 블랙 라벨을 얘들아 중간 난이도 문제집에서 어려운 문제집으로 가는 중간 단계였어. 근데 얘네만 살아남았어. 왜냐면 이 윗단계 문제집들은 다 망했어. 애들이 차지를 안 하잖아. 참고로 신사고에서 만든 게 센이거든 얘들아. 센에서 신사고에서 센 위로 만든 게 1품입니다. 근데 1품 위로 또 만든 문제집 있는 거 알아 얘들아? 그게 특장이라는 문제집이야. 아직도 9번가 뭔가는 남아있을 거야. 선생님 특장 되게 좋아합니다. 더럽게 얇아. 하나도 안 풀려. 선생님 다 틀렸어요. 그럼 나는 그런 문제들이 좋아. 그 마풀처럼 계속 똑같은 문제 풀다가 약간 그거 하는 것 같아. 막 또 도장 계속 1000개씩 찍고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저는 특장, 뭐 1등급 수학, 이거 요새 재판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플래티넘 이런 거 있었거든. 다 망했어 지금. 이렇게 5개 그때 풀었었는데, 뭐 이렇게 풀면 아 겁나 많이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이 푸는 건 맞아. 어려운 문제집들이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들은 사보면 겹치는 문제가 되게 많아. 물론 유형 문제집도 사보면 겹치는 문제들도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풀리면서 이걸 푸는데 너무 잘 푸는 거야. 장난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보다 쉬운 난이도로 내신이 나와도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집을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랑 시험장에 가서 또 푸는 거는 조금 또 다른 건 거야. 물론 긴장해서 못 풀 수도 있고 시간이 부족해서도 못 풀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집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얘들아 이것도 니네 솔직히 지금 숙제 나간 거랑 뭐 이게 월등히 더 어려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시험지로 보면 느낌도 다르고 약간만 표현이 달라도 또 다른 느낌이고 이런 문제도 많아요. 알겠어? 이걸 같은 내용인 거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한번 해봐. 2번만 좀 짧게 해주시면 2번보다 내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얘들아 16번은 니네 구했냐? 16번이요? 구했습니다 쌤. 16번은 이 세 점의 무게중심이랑 A, B, C의 무게중심이 같은 거 알아? 아니요? 근데 어떻게 구했어? 아, A, B, C, D, E, F 이렇게 했어? 아니 그 X1, X2, X3로 잘했다. 그래도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얘들아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내분해. 예를 들어서 3대1로 내분한다고 해볼게. 3대1, 3대1 이렇게. 그러면 이 내분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있잖아. 이 삼각형이랑 바깥쪽 삼각형은 항상 무게중심이 똑같대. 알겠어? 그래서 16번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개꿀. 그냥 무게중심 구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중점들이니까. 알겠어?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알겠어? 2번만 살짝 해달라고? 2번이 뭔데? 2번은 진짜 대박이야.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와 레전드. 이거는 왜 넣냐면 지금 팝포스 정리가 그냥 빈칸 뚫기로만 나와 있어가지고 팝포스 정리 중에 제일 유명한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하니까 이걸로 그냥 대체를 한 건데 잘 봐. 여기가 8이고
AN 길이 구하는 문제지. 여기 x로 할게. 그러면 10제곱 더하기 12제곱은 2 곱하기 8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 이거 파포스 저기에 넣어서 공식 만들어서 풀라는 거잖아. 네. 근데 틀렸어? 레전드 비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썼는데도 틀렸다면 계산이 틀린 겁니다. 근데 계산도 안 틀렸다면 답이 틀린 거야. 그래서 너는 답이 틀린 거 같아? 됐어? 음성? M성? 그럼 2x 제곱이 83대? 맞아? 저렇게 계산해도 루트 40이 아니야 그럼? 네. 계산 틀렸어? 84가 아니고 어? 84가 아니고 아 116이냐? 맞지? 그러면 x 제곱이 얼마야? 88인가? 58? 루트 58이야? 민성이 계산 실수했구만. 나도 계산 실수했는데 그래서 틀린 거 아니야?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귀엽구나. 이게 민성이가 민성이처럼 계산 잘못하는 경우가 많지. 선생님도 계산 잘 틀려. 근데 내가 파포수 정리를 완벽히 암기하고 있어. 그러면 계산을 계속 본다고 답이 안 나오면. 근데 파포수 정리를 엉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계산 검토를 못 하게 돼. 여기가 이가 아니었나? 이런다니까 속으로. 그러면 말아먹는 거야 그 문제 얘들아. 그러니까 계산이 틀렸다고 하는 게 좀처럼 없는 상황인 게 뭐냐면 얘들아, 계산 틀렸으면 검토하면 되잖아. 근데 검토 안 했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 검토를 못하는 이유가 풀이도 의심돼서 그런 거야. 실질적으로 니네 수학에서 계산 틀리는 경우 많이 없어. 너희들 나도 문제 풀다가 계산 틀릴 때 잘 봐봐. 어디 틀렸지? 어디 틀렸지? 계속 계산한 것만 보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만큼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나는 풀이가 맞다고 확신하고 있어서 계산을 검토하는 거야. 풀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결국 계산 검토 못해. 그 문제는 얘들아 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 사실 못 찾아. 왜냐하면 계산 틀린 것도 잘 못 찾거든. 이상하게 내 계산 틀린 거 겁나 안 보여. 맞는데 여기서 공식 잘못 외웠나 이러면 그냥 끝이라고. 맞는데 여기 분배 잘못했네 이래야 찾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공식을 잘못 외웠다 의심이 드는데 그걸 찾아 못 찾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닌가 이러면 그 문제는 사실상 거의 틀렸어. 검토하지 마. 시험 볼 때는 그거 검토하다가 막. 자 일단 넘어갈게요. 풀이 다 좋냐 얘들아? 뽑았어. 우리 나중에 받아가면 되고. 자 진도 나갑시다. 직선의 방정식. 직방. 이제 직방 힌트. 그렇죠. 안 돼. 야, 프린트 뽑아 줄 테니까 오늘 나눠준 걸 활용해 보자. 왜? 버렸어? 버렸어? 라면 받침대. 저 10페이지 한번 펴볼래? 이게 얘들아, 니네들이 유형 문제집 대표 문제 뽑아놓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선생님 이거 알려줄게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초보 강사 시절에 얘기하지 않았어? 선생님 일주일 숙제가 문제집 5건
그 다음에 그거 시험 보고 시간하고 이런 거였거든. 그때 예? 문제집 5번이요? 네. 예? 진짜요? 네. 그러면 문제집 맨날 사요? 아니 학원에서 주지. 문제집 5번을 아 너무한 게 아니라 얘들아 그때는 학생을 안 가르쳤던 시절이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얘들아 그러니까 강사를 그렇게 키웠어. 왜냐하면 너희도 학교 선생님 바로 뭐 교생과 선생님들 보면 니네도 바로 알잖아. 이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 뭐가 제일 미숙하냐면 얘들아 일단 판서가 미숙함. 왜냐하면 뭐 판서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진 않거든. 그러니까 글씨를 날려서 못 쓰는 거랑 애시당초 칠판에 글씨를 못 쓰는 거랑 좀 달라.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때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을 시강을 하려고 연습하면서 제일 처음에 시강을 이렇게 했어. 직선의 방정식이 5가지 형태가 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 1번 2번 여기는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때 막 설명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시간하면 진짜 최악이거든. 다들 표정이 이미 썩어 있어. 앉아있는 선생님들 표정이 썩어 있고 뭐 거의 이 느낌이야. 뭘 하면요? 그러니까 시강을 하고 선생님들 앞에서 시강을 할 거 아니야. 학생들 앞에서 아니면 거의 뭐 선생님들 거의 뭐 이런 수준이야. 씨발 너 때문에 퇴근 못하고 있다 막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달라. 뭐 이러면서 이제 내가 시작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별로 묵직하지. 그때 이렇게 분류한 거를 어떤 선생님이 좋은 거 같다. 네, 그때는 이제 초보 강사였으니까 그 칭찬이 나한테 되게 강하게 남아 있어. 그래서 이 유형 문제집에 내가 준 교재에 지금 직선의 방정식 1형, 2형, 3형, 4형, 5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 안 하고 그냥 이 5가지 직선 형태가 문제집에도 물론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이 분류한 게 그러니까 유형별로 분류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 나오는 직선 5가지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 얘들아 이 파트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5가지 형태 직선 알려줄 테니까 방정식을 세울 때 이걸 써 이런 얘기입니다. 직선을 만들 때 쓰라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고등수학에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이런 문제 안 나온다고. 이 새끼 y절편이 3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이딴 문제는 고등수학에서 안 나와. 물론 뭐 나올 수는 있어 A 스텝에. 근데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여기 0 어디 갔나? 니네가 적재적소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들을 활용하라는 거야. 근데 일단 이 얘기를 해줄게. 니네가 배운 직선의 방정식 뭐야? 이 2개야. 네.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거 1차 함수라고 배웠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중1 마지막에 배우지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너희들 입장에서는 요 분류가 좀 인규야 너 2번 보면 어떤 느낌 들어? 아무 느낌도 안 들어? 민성아 너 2번 직선의 방정식 보면 무슨 느낌 들어? 1번은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야, 내가 나는 뭐 중학교 안 나온 사람인 줄 알아? 니네 이렇게 써 있으면 짜증 나잖아, 이 씨발.
왜 안 정리해놨어 이러면서 이 새끼는 왜 만든 거야 이런 느낌밖에 안 들잖아. 이거 뭐 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느낌밖에 안 들잖아. 이렇게 보면 뭐 기울 또 수학 공부 안 하는 애들 중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기울기 2로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야. 이거 기울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게 기울기야 막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 새끼는 얘가 기울기인데 왜 얘는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중학생 가르쳐 보면 깜짝 놀라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이러면서 진짜 찐 그건 말이지 막 이러면서. 근데 요 두 분류가 얘들아 왜 있는 거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 요거를 양함수라 그래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펑션식으로 나타내면 y로 정리되는 식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y는 뭐뭐뭐 x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우리가 아는 함수 형태. 1번은 이렇게 정리한 거고 2번은 y로 정리를 안 한 식이야.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걸 음함수라 그러거든. 음함수. 근데 직선만 이 두 개가 호환이 돼. 니네가 아직 안 배운 거 해볼게. 원방은 이렇게 생겼거든. 원방 y로 정리했어 안 정리했어? 안 정리했지. 그러니까 2번 형태로 쓴 거야. 이해돼? 근데 원방도 y로 정리를 할 수 있긴 있거든 이렇게. 근데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꿀마가 돼서 플러스는 위에 바는 의미하고 마이너스는 아래 바는 의미해. 그러니까 원방은 양함수 형태로 정리가 안 돼.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양함수냐 음함수냐를 구별해 놓은 구별이야. 이 두 구별이. 근데 이제 저학년들은 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 새끼는 왜 만든 거야 이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뭐 지금은 양함수 음함수는 중요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도형 관점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함수 관점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응. 그리고 두 번째도 얘들아 쓸모가 있어. 니네가 봤을 땐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직선의 위치 관계 파악하는 데 좋아.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라는 데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가 다 쓸모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1, 2번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특별히 더 얘기하지 않을게. 그러면 3번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A, B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X에 A를 넣으면 무조건 B지. M 값에 관계없이.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2, 3을 지나는 직선 이러면 그 중학생들은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네. 2A 플러스 B는 3이라는 식을 만들어내.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고등학생은 2, 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알겠어? 거의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얘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근데 너희들이 습관상 여기다 집어넣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왜냐면 중1 때 맨날 하던 게 그거니까. 중3 때 배우면서 가장 쓸모있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식을 쓰면 m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거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로 돼. 알겠어? 그래서 3번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괜찮아? 4번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것도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중학생은 뭐해? 여기다 집어넣고 연립하죠. 네. 니네 연립하는 거 알아? 연립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4번 공식을 익히기 위해서 제발 여기다 넣지 마세요.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연습하라고 만든 유형들을
선생님 저 연립방정식이 좋아요. 이렇게 풀면 이거 왜 풀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4,3이랑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요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얘들아? 기울기라고 하죠. 그래서 4 빼기 2분의 3 빼기 1 기울기는 1이야. 괜찮니?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요거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지. 괜찮아 보여 이제?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4,3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세팅해줘도 되고 기울기가 1이고 2,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세팅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성이 괜찮아? 선생님 왜 근데 직선의 방정식 2개 나와요? 응 아니야 둘 다 똑같아. 알겠어요? 네. 그래서 두 점을 알았을 때 만들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괜찮아? 근데 여기서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직선도 있고 이런 직선도 있지 얘들아. Y축에 평행한 직선, X축에 평행한 직선. 괜찮아? 네. 인성아 여기 1,2랑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라 그래? 어떻게 써 방정식? X는 Y는 Y는 2라고 쓰는데 얘도 여기에 그대로 넣어서 구할 수 있어 얘들아. 3 빼기 1분의 2 빼기 2 기울기 0인 거 보여? 자 그래서 이 상태를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네. 알겠어? 거기다가 두 점 중 한 점만 고르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y는 2 이렇게 나오는 직선인 거야. 괜찮아? 저 y는 2라는 게 얘들아 y 값이 2라는 거랑 다른 거야. 똑같이 생겼지만 또 그걸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1,-1이랑 1,3을 지나는 직선. 얘는 어떻게 써 얘들아? x는 1이라고 쓰지. 그렇지? 모든 x가 1인 직선이라는 얘기인 건데 얘는 기울기를 만들어 보면 1 빼기 1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0분의 4가 되지. 인성아, 기울기 0분의 4가 뭐야? 1이요. 아 0이요. 그럼 4분의 0은 뭐야? 0. 그럼 0분의 4도 0이고 4분의 0도 0이야? 0은 0이에요. 0분의 4라는 숫자는 없죠. 0으로 못 나눠 얘들아. 0분의 4가 1이라고? 네. 그럼 이거 넘기면 4는 1 곱하기 0이네. 좋네 그러면. 그럼 0분의 5도 1이야? 그럼 5는 1 곱하기 0이네. 니네 0으로 나누면 나쁠 줄 알았지? 개 좋은 세상이지. 값 다 0으로 적으면 되잖아. 선생님 5도 0이고 4도 0이에요. 356도 0 이러면서 0으로 나누면 얘들아 더 좋은 세상이야. 얘네 몰랐지? 그래서 못 나누게 하는 거야. 이 그지들아 원래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기울기는 정말로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돼. 여기서 민성이가 기울기 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끄럼틀 타면 미친놈이지. 이렇게 민성이 앉아있는데 민성아 뭐해? 이러면 미끄럼틀 타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이 야 민성이 이상해졌다 이럴 거 아니야. 여기서 미끄럼틀 타면 어떻게 돼? 수직 낙하 운동이 되는 거지. 그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위험한 건데 이거는 사실 기울기가 무한이라고 봐도 될 정도지.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 두 개도 4번에 해당하는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요것만 설명하자.
요거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0,0을 지나는 직선은 못 나타내. 알겠어? 그리고 여기가 1인 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4면 그런 직선 아니야. 이것도 당연히 x절편은 a, 0으로 나타낼 수 있고 y절편은 0,b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기울기 구해보면 이거고 두 점 중 한 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a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AY 1로 넘기고 AB 1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이걸 AB로 나눠주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도 편하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우면 돼. 알겠어? 보통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이럴 때 많이 써. 자, 그래서 이 5가지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적재적소에 써주면 된다라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 문제들인데, 니네 그거 타야 되잖아. 버스요. 일단 이거 못 뽑아주겠는데. 일단 숙제 그 앞에 있는 평면 좌표 좀 하고 얘들아. 어떤 거요? 그 교재 앞에 평면 좌표 좀 남은 거 있잖아. 네. 뽑아줄 수 있나? 그 다음에 그래 요걸 좀 활용할게. 선생님 교재 나눠줬잖아. 여기서 24기 문제 24번까지가 지금 한 얘기거든. 요것만 일단 풀어와. 네. 괜찮아? 네. 프린트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뽑아드릴게요. 빨리 내려가면